먼저 살펴보고 싶은 건 주요 플랫폼 페이지 뷰와 한 해 총 매출액입니다. PV라고 적혀 있는 게 페이지 뷰 트래픽을 말하는 거고요. 트래픽은 네이버가 65%로 압도적이네요. 매출액은 640억 정도. 이게 2019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몇 배는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021년 혹은 2020년께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카카오 페이지랑 다음은 페이지 뷰 비율이 합쳐봐야 19% 정도인데 매출액은 네이버보다 한 400억 정도 많은 1000억 규모라는 게 되게 눈에 띄죠. 이게 아무래도 어린 나이대가 대상층이 많은 네이버에 비해서 나이대도 한 20, 30대를 노리고 있고 또 콘텐츠 소비 파워가 강한 여성향이 강세인 게 카카오 페이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레진 코믹스가 탑툰보다 뷰에서는 5억 회나 많은데 매출은 탑툰이 한 200억 정도나 더 많은 것도 재밌는 현상 같고요. 이쯤에서 약간 불법 플랫폼들 페이지 뷰를 한번 보고 가자면 씁쓸하지만 마땡땡땡 마루마루겠죠. 9억 뷰. 카카오 페이지 다음을 합한 거보다 뷰수가 많네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진짜 기술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나라의 문화 산업을 망치고 있는 실제 매출액에서 50% 정도는 이것 때문에 손해가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할말한 우동이즘.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는 간단히 페이지 뷰와 매출만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웹툰 작가 실태 조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툰 작가의 남녀 비율은 6대4 정도로 여자가 조금 더 많네요. 이게 사실상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굳이 제 생각을 얹어보자면 우리나라가 로맨스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콘텐츠에서 로맨스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공급도 조금 더 많은 게 아닐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넣어보고요. 나이대는 30대가 거의 절반 정도로 48%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가 한 35%, 그 다음이 40대 이상이 한 17% 정도가 되네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20대부터 보통 웹툰 작가 준비를 시작할 테니까 아마 한 30대 초반 정도쯤에 데뷔를 하는 게 평균일 테고요. 40대 이상부터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거는 가장 큰 게 체력 건강적인 게 가장 클 테고요. 뭔가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슬픈 얘기지만 정년이 긴 직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트렌드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신건강, 육체건강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상이랑 운동합시다 작가님들 제발. 그리고 글그림을 동시에 하는 작가가 약 70% 정도로 가장 많고요. 어시스턴트 고용 비율은 52.6%, 절반 정도 이상이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쓰고 있고 이게 몇 년 전에 봤던 리서치 결과에 비해서 어시 고용 비율이 엄청 많이 는 것 같거든요. 이건 물론 작가들의 수익이 늘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년 전에 비해서 회차당 최소 컷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데뷔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20컷 가량이 최소 컷수가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미니멈 40컷이었는데 지금은 미니멈 60컷 이상이 기본이니까 이게 영혼을 갈아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뼈를 깎는 퀄리티 전쟁이 되기도 했고 좋게 보면은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쓰고 워라밸을 적당히 추구하는 작가들이 늘어난 것일 테고요. 어쨌든 회차당 60컷 이상은 너무 많은 업무량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창작 활동 시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하루 10.5시간씩 평균 5.8일 퉁쳐보자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작업한다는 거죠. 제가 연재했을 때 기억을 보자면은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 있는 작가들을 보아도 그렇고 어시스턴트를 쓰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 하루 정도를 더 벌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거를 뭐 휴식이나 운동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작품의 스토리를 빌드업 한다거나 뭐 이런 데 사용을 하죠 보통. 수익을 보겠습니다. 평균 4,800만원 정도가 됐네요. 이게 5천만원 이상이 30% 정도가 되는데 아마도 네이버 중상위권 이상의 작가들 그리고 코인 결제율이 잘 나오는 비포털 플랫폼의 성인물이나 남성향 여성향 작품들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 이상은 사실 원고료만으로는 힘들거든요. 반드시 코인 결제에 의한 수익이 있어야지 이 정도 수익이 따라오는데 코인 결제라고 하는 건 네이버의 중상위권 이상이 되거나 속칭 19금이라고 불리는 만화들 정도가 돼야지 코인 결제율이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버는 작가들은 23% 정도가 되네요. 적당한 인기의 중견 작가들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수익은 원고료만으로도 가능한 수익입니다. 뭐 회당 한 100만원 내외 정도를 받으면은 이 정도가 되죠. 한 2번 정도 이상 연재하면은
작품 퀄리티에 따라서 이 정도 원고료는 받을 수 있고, 혹은 뭐 지원 사업을 끼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넘길 수 있죠. 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19%. 이거는 회당 한 5, 60 정도 받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가 가장 크고요. 사실상 원고료 외에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제 예상으로는 이 2천, 3천 수익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연재를 쉬는 동안 작가들의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 10% 정도. 만약에 이 10%에 연재 중인 작가가 포함이 됐다면 한 개 정도 작품만 연재 중인 스토리 작가라거나, 왜냐하면 스토리 작가는 원고료를 보통 7대3으로 그림 작가가 7, 스토리 작가가 3을 먹거든요. 코인 결제는 5대5 반반 나누고, 그래서 30% 정도만 받는 스토리 작가라면은 이 정도밖에 못 볼 확률도 있죠. 인기가 그리 많지 않은 작품이라면. 그래서 스토리 작가는 보통 두세 개를 동시에 연재를 해야 합니다. 혹은 뭐 실시간 연재가 아니라 옛날에 끝났던 작품들을 비독점으로 여기저기 걸어두는 상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원고료가 없고 코인 결제만 나오는데, 코인 결제가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1년 내 작품 연재 작가라고 하니까 뭐 연재 끝나고 이미 몇 개월을 쉰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을 경우도 있을 테고요. 웹툰 창작 어려움을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84.4%의 대답으로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 남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수응답으로 거의 동률 84.3%. 과도한 작업시간으로 인한 휴식시간 부족. 휴식시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가 따라오죠. 이거 두 개는 사실상 같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든 시간 내서 운동하고 명상을 하거나 정신관리, 몸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왜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훅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하십시오, 젊을 때. 우동이즘. 또 볼만한 것은 계약상 문제가 될 법한 서명 계약 체결은 90% 넘게 했다고 하고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절반 정도, 51% 정도가 불공정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2차 저작권, 해외 판권 등에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경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원고료, 유료 결제 수익 분배, 여기까지는 열심히 보는데 설마 내 작품이 뭐 수익화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비하자, 계약서 도장 찍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계약 도장 찍어버리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표준계약서라는 게 양식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를 토대로 계약하시고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 보여주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혹은 제가 광고했었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의 헬프데스크, 무료 상담이죠. 거기에 상담을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12월, 1월, 2월, 길면은 3월까지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면은 연말 연초에 그거 계획을 짜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미리미리 계약서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불법 사이트 공유 경험은 68%가 경험이 있다고 나오네요. 진짜 제발 좀 사라져라, 불법 사이트. 잡을 수도 없고 너무 당연시되고 있으니까 작가들 사이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불법 사이트에 내 작품이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대로 너무 화가 나고, 안 올라오면은 또 안 올라오는 대로 내가 인기가 없나? 막 이렇게 되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MG 및 매출 리포트인데요. MG는 최소 고려를 말합니다. 미니멈 개런티. 예를 들어서 50, 60을 받는다고 치면은 유료 수익이 50만 원, 6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생기는 수익, 이거를 매체랑 나누어 갖는 거를 말하거든요. MG는 보통 50, 60, 신인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신인이라고 할지라도 퀄리티가 되게 높으면은 너 고생하지 말고 어시 써라 라는 명목으로 MG를 좀 높게 측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100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거도 PD님들과 되게 상의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매출 리포트를 79% 정도가 제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아직까지 몇 년 전에 연재했던 작품들의 매출 리포트가 아직도 이메일로 날아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작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그냥 엑셀 파일이나 어떤 그냥 사람이 그냥 손으로 작성한 그런 파일들로 날아오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너무 아날로그틱하게 날아온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숫자 수정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믿고 해야 되고, 설마 뭐 속이겠냐마는 이런 거는 세계적인 기업들, 컨텐츠 기업의 거두, 구글 이런 데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상세하게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게 뭐 PV나 결제를 공유하는 게 기술적으로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음은 작가들한테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공유를 했었는데 하여간 어디까지 공유하는지 이런 것들도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 조금 상세하게 작가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차츰 좋아지고 있으니까 노력하다 보면 시장이 점점 더 신뢰할 만하게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 얘네들만 없다면. 우동이즘. 오늘은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그래도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웹툰 작가, 웹툰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이걸 토대로 만든 영상이지만 제 개인 의견이
가득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해한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야기 작법을 다루는 채널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유입이 되신 비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이야기 만드는 법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은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